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저께는 서울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경기도 지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패닉 바잉에서 스마트 바잉으로,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패닉 바잉 하지 말아라.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또는 도심 속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20대, 30대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바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작년에 20대, 30대가 주택을 취득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택 가격이 한폭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가 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예전에는 사실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대체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나이대가 20대 30대인데 최근에는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패닉 바잉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좀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와는 달리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자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채 중에 4채가 아직까지도 20대 30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 외곽 지역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이 그래도, 경기도, 인천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주택이고,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 학세권, 습세권, 모든 조건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한, 그리고 이제 도심 속에, 어쨌든 서울 안에 있으니까, 그런 출퇴근이 쉬운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30대, 20대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서울만의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지금 20대, 30대 주택 매수 열풍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년 말 다주택자 안 팔면 양도세가 급증한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에서 양도세 개편안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법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이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현행으로는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 이게 산정이 되지만,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이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산정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쯤, 하반기쯤 되면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3년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제를 최대 30%, 그러니까 30포인트를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이 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1주택자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1주택자에게는 한 발 물러섰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크나큰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와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확정을 했고요.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2일 그 확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된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6월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자, 비과세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좀 예측했던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자, 그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 장특공제는 1주택자 그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 그러니까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해주는 조건이다. 자,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자,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자,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에 남은 한 채를 팔면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기준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잠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상승기죠. 단연간에 의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자, 실거래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 기준이었지만, 앞으로 향후 12억 원까지 이 비과세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그널은 상승 쪽으로 좀 많이 볼 확률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이 9억 원을 지금 비과세 기준으로 두었지만, 대부분 지금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지금 KB자료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9억 원 비과세 받고 초과하는 부분,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서 다시 이 집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비과세 혜택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9억, 10억짜리 아파트, 뭐 10억, 11억짜리 아파트 한 12억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내용이 나왔던 게 상반기였어요.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은 뉴스 언론에서 많이 때렸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경고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매가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2021년 상반기였는데요. 지금 조금 더 지금 하반기잖아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 때 좀 요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셨던 분들, 이 갈아타기 주택 수요자들이 미리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 비과세 금액이 12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몇 달 사이에, 단 3달, 몇 달 사이에 가격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도세, 자, 뭔가 이 세법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일단 향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 똘똘한 한 채 집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상급지, 우리가 원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입하기가 어려운 철옹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그와 관련된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전세난, 월세난 굉장히 심각한데, 오히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이 서민이라든가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이 전월세난 오히려 이 굉장히 부작용이 클 것 같고요. 자, 이런 측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세 그 정가 및 귀착.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매수자나 무주택자, 서민에게 이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도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세를 통틀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보유기간 공제 축소는 신규 취득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당초 여당은 기존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
할 방침이었지만 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오래 보유한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방침을 바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장특공제 강화 조치가 자 부동산 시장에 과연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어렵다, 힘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또한 내년에 큰 선거, 대선이 있고요. 또 지자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에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한 이맘때쯤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좀 그때 결정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토연구원 다음 뉴스인데요. 국토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 내용을 좀 보기는 했는데 뉴스에 나왔네요. 자, 국토연구원에서 집값 오를 때 거래도 활발해진다. 이 얘기는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좀 안 좋은 소리가 나오거나 좀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좀 매수자가 좀 사기가 유리한 조건일 때 이 주택을 알아보기도 하고 주택을 또 사기도 그러니까 매입하기도 굉장히 편리한데 좀 쉽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꼭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주택난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또는 주변에서 나 집을 샀다 또는 뭐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 사람들의 집단적으로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나 개발 호재가 뭐 터졌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진짜 벌떼처럼 개떼처럼 몰려드는데 그때 가게 되면 가격은 폭등되어 있고요, 거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윗돈까지 더 지불하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가 계속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급등 뒤에는 또 이제 급락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동안은 또 가격이 안 움직이면서 왜 내가 투자하면은 재미가 없지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거는 매수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 지금 국토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집값이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수요도 늘고 집을 많이 사더라. 자, 그런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고 좀 조심할 때다라는 거는 맞아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도 이제 뭐 상승기가 지금 단연간에 걸쳐서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급등하고 나서는 한동안 조금 삐리삐리하게 가거나 한동안은 조금 약간 눌려서 가격이 가거나 그러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거든요. 큰 파동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주식에서는 또 엘리어트 파동, 그렇죠, 상승 5파동이 있는데 그게 찌글찌글 상승도 했다가 좀 내렸다가 상승도 했다가 내려갔다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하락 3파가 또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좀 시간차를 두고 관찰해 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왜? 급등 시기에 정말 거래가 쉽지 않은 시기에 내가 이 관심을 갖다 보면은 사기도 굉장히 어렵고 매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럴 바에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낫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도 하고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게 자, 어느 시점이 매수 적정 타이밍일까, 내가 거주해야 되는 집이 어느 순간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람이 몰릴 때,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덤비기보다는 좀 잠잠할 때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잠잠할 때.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뉴스인데요. 우리 집 전세 2억 5천만 원 오른대요. 자, 도둑질 않고 어떻게 마련하죠? 갑자기 2억 5천만 원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 전세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2억 5천 올랐다? 그걸 맞춰주기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47세 가장이 청와대에 청원 하소연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 자, 집 문제로 부부가 매일 싸우고 있다. 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싸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던 2017, 18년도, 그 다음에 이제 19, 20년도, 20년도에도 싸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한쪽이 반대라는 거죠. 야, 지금 집 살 때 아니야. 지금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폭락한대, 하락한대, 일본처럼 큰일 난대, 라고 얘기하면서 만류를 하기도 했고요. 자,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이거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한쪽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못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집값은 많이 올라갔고요. 전세가는 또 폭등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우는 유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대차법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 2억 5천 이상 급등. 자, 그래서 1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자, 평균적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정부에서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그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요. 이런 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이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지 이게 철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뭔가 급속하게 이렇게 뭔가 정책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던 대책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바라던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역효과,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 임대차 3법도 그와 무관하지 않은 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부 총리가 또 자아자찬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진짜 현실성과 너무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년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이 끝나게 되는 4년차 시점에는 이거 어떤 문제가 이게 터질까? 다음 정권에선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청원 내용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억 원짜리 전셋집이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 궁리해도 2억 5천만 원이나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호소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않고, 자, 강도질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대묻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옆집의 일일 수도 있고요. 아랫집, 윗집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친인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임대차법 1년 서울 주요 단지 전셋값 상승률, 그래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억 6,392만원 최고가 전세가에서 지금 2021년 현재 5억 5천만원, 그래서 상승률이 236%나 나왔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금천구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3억인데 지금 현재 5억 2천만원으로, 자, 상일동의 고덕 아르테온 7억이었는데 지금 12억 원, 자, 구로구 고척동의 동아 한신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6억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신규 계약이냐 또는 이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이중 구조, 그러니까 같은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구조로, 그러니까 이중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세가 시장이.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3중 가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3중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구봉구 창동의 동아청솔 전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중 가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4억 원 이하에서 또는 4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또 6억 원 이상의 가격대에서 갱신 가격, 그러니까 갱신 계약이죠. 최저가와 신규 계약 최고가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3중 가격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요, 신규 택지를 계속 개발하겠다. 근데 이거 사전 청약하고요. 본 청약까지 2년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공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고 하다 보면은, 빨라야 5, 6년이에요.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 기간이 상당수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재고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주택.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을 이길 만한 시장은 진짜 없어요. 공급이 많이 되면 안정화되는 데에는 일조를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조금 원활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이 물꼬를 터줘야 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가격 통제 정책으로만 뭔가 이 시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뭔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요. 또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무주택자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3기 신도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바라던 대로 이제 뭐 집을 조금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집을 팔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고요. 세금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세금이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이게 지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입주하기 전까지는 월세든 전세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상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동안 어디에서 살까요? 지금 전세 시장, 자, 월세 시장, 보증금, 월세 상승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불안한 모습이 더 가중이 되면 되지. 지금 당분간은 이게 뭐 완화될 만한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나 또는 최근 실거주 2년 의무 백지화를 시켰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안정화는 이룰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뉴스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분기 지역 지금 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 경기도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 0.03포인트 소폭, 감소를 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장안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장안구하고 건성구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6군데 뭐 찝어드렸을 때 이제, 말씀을 언급을 했던 이 지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양시, 만안구라고, 그러니까 만안구와 동안구가 있는데, 자, 지금 동안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변에 있는 이 만안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 반 전부터 지금 서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호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 광명시. 자, 그런데 이제 광명과 이 안양시 붙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만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근에 보게 되면 또, 안산이라든가 또는 그 시흥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안구에서는 제가 예전에 올 상반기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특히나 그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신안산선, 월판선 들어가는 라인들, 그리고 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자, 그런데 그 안양시에 좀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2030 계획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들, 자, 일부 아파트 단지 뭐 특히 이제 동안구에 속해 있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 상승이 많이 된 데 비해서 지금 만안구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되긴 됐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2030 안에 들어가는 이 만안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더뎠던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좀 점차적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 지역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뭐 지금까지 입지가 뭐 안양이라는 입지는 좋지만 뭐 특별히 뭐 역세권이라는 그 호재, 뭐 월판선, 신안산선, 뭐 기존의 1호선 뭐 지나가는 호재보다도 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오래됐고 단지는 크진 않고 뭐 그렇다고 학세권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지금 전반적인 이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가격이 예,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그런 2030 계획이 잡혀 있는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거죠. 안양에서도 그런 단지들이 좀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시흥시라든가 또는 안산이라든가 인천에 비한다 그러면 입지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한번 눈여겨보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드렸던 분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가기 싫은 거예요. 예, 멀리 가긴 싫은데, 좀 저렴하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은 그런 단지들을 이제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안양뿐만이 아니라 뭐 시흥시든 수원이든 의왕이든 뭐 인천이든 저 경기도 북부 지역에 뭐 고양시든 아니면 의정부든 자, 2030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 보시게 되면은 뭐 정비사업 개발 호재라든가 또는 지역적 뭐 일자리 호재 또는 이런 재건축 호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만한 계획들이 잡혀있는 단지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실거주 2년 의무 백지화 영향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인천 지역과 뭐 경기도 안산 지역 뭐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광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서울에 있는 단지들도 영향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은 경기도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경기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화성의 그 동탄 있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강한 모습이고요. 자, 동두천은 꾸준하게 강한 모습이고, 뭐, 좀 가격이 저렴한 저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동두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성도 강한 모습인데요. 뭐, 교통 호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저렴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 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임이 있고요. 또 이제 평택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택의 뭐 비전동이라든가 좀 이런 지역에서 거기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안성은 더 쌌습니다. 더 저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성까지 이제 매기가 퍼지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성의 그 안양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 보게 되면 뭐 요즘에 가격이 올랐지만 신축에 속하는 5년 미만의 아파트들이 그래도 가격이 저렴했었습니다. 하여튼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고요. 자, 오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경기도 6군데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그러니까 요번 주에 들어서서 가장 강한 모습이 오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산이 지금 특별한 좀 지역이기 때문에 오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리고 뭐 기존의 시흥시 뭐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 군포 의왕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택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이 지금 평택이고요. 여기가 평택시청입니다. 여기가 평택역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쪽에 이제 그 안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사이에 공도읍이라고 있어요. 공도읍. 그러니까 평택과 안성의 사이에 있는데, 자, 요 지역에 그 공시 가격 1억 원 미만 위주의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 물결이 많이 들어갔다. 이건 뭐 몇 달 됐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여전히 이쪽에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지역은 이제 군포시라고 보시면 돼요. 군포시에 여기 대암역이라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안산이고요. 이쪽에 이제 삼본신도시, 이쪽에 이제 의왕시고요. 이쪽에 이제 수원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는 이제 화성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4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4호선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들 특히나 대암이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몇 개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호갱언어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다른 단지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 일대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암이역인데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반월역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접하에 있는 지역이죠. 한정거장이고요. 자, 이 지역에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또 있어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월역, 바로 이제 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안산 상록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산 상록구인데 아파트 한번 보세요. 가격 굉장히 치솟고 있죠.
예, 지금 이쪽 대암이 그다음에 이제 그 안산의 반월역 인근에 좀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앞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3본 그 1기 신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안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대암이라든가 반월역 이 인근에는 뭐 사실 지하철역 하나 지나가는 거 빼고는 그렇게 뭐 인프라가 좋다. 그 다음에 뭐 학군이 갖춰져 있다. 상권이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뭐 대형 교통 호재가 있다라고 뭐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닌데, 일단 지금 요런 지역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저렴했던,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고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또는 안산이나 인천권에 있는 일자리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좀 저렴했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지금 다 보면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다시 매기가 이 주변 지역으로 다시금 또 불붙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실 때에는 이 일대를 다 보셔야 돼요. 인근 일대를. 자, 인근 일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인덕원역이죠.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고요.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또 월판선과 관련해서 신안산선, 그 다음에 일자리 호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정말 제어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또는 저는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재건축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쪽 일대에 제 영상을 옛날 걸 다 뒤져보시면은 지금 보면 안 날라간 데가 없어요. 안 날라간 데가. 그때는 다 가격이 저렴했을 때였는데 지금 보면은 뭐 최근 영상에서도 앞으로도 뭐 미래가 괜찮겠지만은 이쪽 일대를 많이 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일대 그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뭐 가격 34평대가 뭐 한 16억, 17억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이 안양시 동안구에는 1기 신도시가 있고요. 1기 신도시 주변으로는 이 관양동이나 또는 비산동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인덕원 쪽에 이제 GTX 호재라든가 월판선 그 호재,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항상 관심이 가는 지역이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일대에서는 일단 그 관양동이나 비산동 일대 그 신축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가격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취득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자, 오히려 자, 이쪽 옆 동네 그 만안구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시거나, 또는 1기 신도시, 자, 평촌이나 아니면 조금 가격적으로 평촌 1기 신도시보다 좀 저렴한 이 3번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자, 아까 이쪽 대암이하고 반월, 안산, 군포를 한번 봤었죠?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록구예요. 여기가 이제 상록구인데 반월역도.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단원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성포역, 뭐, 그 다음에 뭐, 장래 장하역, 그 다음에 중앙역, 이쪽으로 이제 신안산선 올라가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지금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이제 이 두 갈래 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선부역이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포역, 지금은 없지만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면 이제 포역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두 지역 다 신안산선이 두 군데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쪽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오래된 그 주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안산은 재개발이 없어요. 예, 다 대부분이 이 빌라, 단독주택, 상가주택인데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2년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투자를 할까 말까,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집을 사줄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조금 애매하게 봤던 지역이 바로 이제 안산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런 실거주 의무 2년 백지화가 됨으로 인해서 뭐 안산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도나 인천, 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본 여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 틀리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지역은 다 틀리실 거예요. 근데 안산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 같지 않고 그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지금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그 한 30년 전후에 그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 소형 아파트 단지들, 자, 이런 지역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산에서는 이제 선부역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자, 요 선부역 주변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요런 아파트들, 뭐, 평수나 위치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적률에 따라서, 또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진행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다양하게 있는데, 요런 지역 움직임이 있다. 자, 그리고 요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아래쪽에 이제 초지역, 뭐, 대박 교통호재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흥 장현이고, 자, 요런, 지금 서해선 라인 쪽에, 지금, 또는 이 신안사선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구축 아파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 지금부터 상승한 게 아니라 좀 됐어요. 되긴 됐는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요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일단 구축 아파트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또 신축 아파트도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격이 움직여서 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전세 끼고, 그러니까 갭이라고 하죠. 갭을 끼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갭 비용이 예전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한 2억 원 전후의 가격대는 갖고 있어야, 또는 뭐 주택 유형이라든가 평수라든가 입지적인 부분에 따라서 3억 전후 정도 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전세 끼고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취득해서 앞으로 향후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의 특징 지역 바로 오산인데요. 여기가 이제 동탄 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동탄 일반산업단지 빗금 쳐드리는 데가. 자, 그리고 이게 1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자, 여기 아래가 이제 평택 진이역인데, 자, 이쪽에 지금 그 8봉 터널 그 개통 예정으로 이 동탄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동탄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터널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런 터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좀 인프라가 그래도 앞으로 좋아지는 이 동탄과 가깝게 이제 이렇게 가깝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이제 분당선이 이 동탄을 지나서 이 오산까지 또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런 또 개발, 이 철도 노선이 이제 연장된다라는 개발 호재와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 매도인은 가격을 올리고, 자, 지금 매수인도 서서히 매수에 나서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 오산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전세가율이 이제 또 올라가고요. 또 중소형 평형대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지역 내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아서, 자, 근로자 및 또는 협력, 그 업체 관련 수요도 꾸준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갈곶동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갈곶동이거든요. 갈곶동, 이쪽이.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누읍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읍동. 자, 오산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산역은 요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누구동이라든가 이 갈곶동에 그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렴한 아파트들이.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단지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제 몰려서, 자,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해서, 자, 지역 내 실수요자도 있고요. 또 이제 동탄이라든가 또는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진이라든가 이제 평택 지역이죠. 자, 그 지역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이라는 데가 위로도 비싸고 아래로도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산 쪽으로 실수요자 또는 이제 전세 세입자들도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실수요자가 몰려 있고 지역 내 실수요자도 있고요. 또 투자 수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지금 요 해당 빗금 쳐드리는 요 라인 쪽으로 있죠.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제 오산 우남뜰 AI,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산의 중심은, 자, 이쪽일 때가 되지 않을까. 이쪽이 이제 동탄이고, 이쪽이 이제 일반 산업단지 크게 일자리가 있고요. 또 이제 분당선이 또 이쪽으로도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자, 그리고 모든 상권, 그러니까 상권은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오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한 5천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설 거고, 또 이쪽에 이제 관공서가 또
지역도 들어갈 거예요. 뭐 오산 경찰서는 현재 있지만 뭐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들어가고 또 이제 일반 그 기업들도 이제 일자리가 조금 약간 들어가면서 뭔가 이 지역 일대에서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개편이 되고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 이제 그 오산동이죠. 오산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산동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남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쪽에 우남주공 아파트 시리즈가 있고 뭐 뒤쪽에는 뭐 오산 그 자이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쪽 일대가 지금 가장 핫하게 앞으로 가지 않을까, 오산 일대에서는. 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튼 오늘 뭐 오산이라는 특징 지역하고요, 경기도 일부 지역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자,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이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지역 쪽으로 자,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고 신축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물건들을 조금 그러니까 좀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이 휴가철이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자, 거래 활동이 좀 위축은 되어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매기가 갈 수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오산이나 뭐 안산이나 저 동두천이나 또는 뭐 의정부나 고양시나 부천이 됐든 인천이 됐든 하여튼 지금 중저가 단지 쪽으로 지금 갭매우기 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가 12억까지 풀리게 되는 시점에는 지금 뭔가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수요가 또 진행이 되면서 거래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자, 가격이 이제 대부분 12억 원대에 또 수렴하는 뭔가 10억대 전후인데 자, 요런 아파트들이 뭔가 이 갈아타기 수요로 인해서 뭔가 가격적으로 좀 상승이 좀 비과세 12억 쪽에 가깝게끔 수렴하는 상황이 하반기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인천이라는 지역을 또 이번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